것도 이 3.1운동의 파급 효과입니다. 그런가 하면 중국의 오사운동, 그 다음에 인도의 민족운동, 또 중동 지역의 이 식민지에서 일어난 각종 민족운동에 이 3.1운동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어요. 그래서 오죽하면 인도의 그 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 한국인들의 저력을 정말 찬사를 보내줬죠. 자,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3.1운동을 강조하는 건 결코 자화자찬이 아니고요.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검증된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한국 3.1운동 같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거. 그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민족대표 33인보다도 유관순 열사 같은 이런 분들. 유관순 열사야 우리가 이름 석자를 다 알지만 우리가 이름 모르는 그 유관순 열사가 너무나 많다는 거. 자, 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3.1운동이 이렇게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자 이제는 해외에 있는 애국지사들이 바빠졌습니다. 이제는 임시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. 자, 우리가 정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정부는 또 왜 필요하냐면 독립운동의 총지도부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거죠. 국내와 국외를 아우르는 그런 총지도부 역할. 그래서 3월 17일에는 러시아 땅인데요. 이걸 연해주라고 그래요. 노령이라고도 하는데요.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, 이게 국회가 아니고 정부입니다. 이런 조직이 탄생했고요. 또 4월 13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요. 또 4월 23일에는 우리 서울에서 한성정부라는 게 생깁니다. 또 있어요. 더 많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. 자, 이 세 개의 정부가 각각 다른 곳에 있고 그리고 생각이 다르거든요. 자, 이걸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. 물론 거기에 약간의 걸림돌은 있었습니다. 이동휘라는 지도자는 무장투쟁론자고 사회주의 사상가였어요. 안창호라는 인물은 실력 양성론자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는 또 외교 독립론자였어요. 이 거물들도 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합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3.1운동에서 나타난 우리 민족의 이 독립에 대한 염원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요. 결국은 하나로 뭉쳐집니다. 그게 1919년 9월이에요. 대한민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돼 들어갑니다. 그것은 결국 외교 독립론과 실력 양성론자들이 이제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요. 어쨌건 우리나라 최초로 수립된, 임시정부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수립된 그런 공화정부고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헌법까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의정원도 있고요. 삼권 분립 체제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. 이게 상해가 지금은 가깝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곳이고 따라서 우리 교민들이 없어요. 오히려 위험을 좀 무릅쓰고라도 북간도 지역이나 연해주 쪽에 독립군 투쟁이 활발했던 곳에 정부가 들어갔다면 어쩌면 더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엮어서 극대화시키는 데 더 좋지 않았겠느냐. 이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 무장투쟁론자, 일부 사회주의 사상가들, 그 다음에 신채호 있죠? 민족사학자 신채호 같은 의열투쟁론자들은 처음부터 이 상해임시정부를 외면했습니다. 그래서 상해임시정부는 해외에 있는 이 운동 세력을 4분의 3 정도를 포괄했다는 거. 요게 또 한 가지 약점으로 꼽히게 됩니다.
자,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가 북간도와 연해주 쪽을 좀 볼까요? 자, 이쪽 지역은요,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자마자 애국계몽운동 세력 중에 신민회 계열하고 의병 투쟁을 하던 세력들이 이제 옮겨가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독립군 기지를 만들었던 곳이죠. 한 10년 정도 이제 그 역사가 쌓이니까 이제 강산이 변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독립군 투쟁이 가능해졌어요. 그 첫 번째 성과가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라는 거죠. 포수 출신 의병장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하고요.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, 이 연합부대가 일본군 정규군입니다. 이게 일본 정규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. 자, 4개월 후,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또 청살리라고 하는 그 협곡인데요. 협곡인데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김좌진 장군, 네, 북로군 정서,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또 대한독립군 연합부대가 여기서는 몇 배 더 큰 정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. 우리의 피해는 정말 적었지만 일본 정규군이 받은 피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. 지금 일본군 부상병들 지나가는 그 사진 보이시는데요. 일본군으로서는 정말 참패를 했고 정규군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에 정말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. 이러니까 또 일본 군인들이 또 역시 또 광기에 차게 됩니다. 그래서요,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봉오동 전투와 청사리 전투에 대한 보복 작전에 들어갑니다. 이거를 간도참변, 간도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간도참변, 또는 1920년이 경신년이기 때문에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.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정말 초토화 작전을 펼쳤습니다. 한국인 마을들을 완전히 습격해서요, 모두 불태우고 죽이고 가축까지 전부 다 싹쓸이 해버렸습니다.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 일인데, 그만큼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가 그만큼 일본군에게 준 타격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을 주도해 나간 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. 이 당시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른스럽고요. 공부도 많이 하고 독서회들을 통해서 사상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1926년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을 준비합니다. 왜 6월 10일이냐? 순종황제 장례날이에요. 그러니까 고종황제 장례 때 3.1운동 때 그때 성공했었잖아요. 그래서 제2의 3.1운동을 이제 꿈꿨던 건데, 안타깝게도 이 60만세 운동은 사전에 경찰에게 발각돼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때 활동했던 그 독서회들은 무럭무럭 이제 비밀 조직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가죠. 그 결실이 이제 바로 1929년 광주 항일 학생운동입니다. 처음